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고전주의 경제발전의 그 과정과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리뷰를 해보면은 신고전주의 경제발전 이론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선택의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가장 능률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경제발전 이론의 주류였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바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의 규칙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고, 가능하면은 자유 방임을 하라는 그와 같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신고전 이론이 그 이후에 어떻게 부침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신고전주의 그 이론은 바로 1930년대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경제 공황 이래 각국은 시장 선회를 완화하고, 즉 시장 중심적인 것을 완화시키고 시민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미국은 1930년대 경제 공황 이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경기 하강을 저지하고 긴축 재정을 통해 물가 오름을 억제하였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으며 실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지원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바로 신고전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방임 경제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30년대 일어난 경제공황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공황 이후에 경제적 황금기가 1948년, 1970년까지 있었는데, 이 시대에 바로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서 미국 정부는 경제적 수요를 관리하고 시장 시기표를 저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재원을 공급하고 빈곤계층의 지원을 위해 소득 재분배와 기업의 사회적 행위를 규제하였습니다. 소비자 노동자의 이익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1966년에 자동차 안전 법률이라든가 1970년도에 맑은 대기 법률이라든가 1969년도에 빈곤 계층이나 중산층의 세금을 혜택을 받는 그런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선진 국가들의 자유방임주의를 거부하고 케인지안의 공급경제를 규범해서 사회보장적 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본과 프랑스는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 정책을 수립하였고, 소비자 노동자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가 대부분의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 단체들 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정을 통해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임금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30년대 경제 공황 이후 각 나라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점점 더 강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 역할의 강화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1973년에 석유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1973년에 중동의 석유 위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 바로 물가 상승이 이어져서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이 아주 힘들게 되는 그러한 경제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석유 위기에 따른 그 스태그플레이션과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저하되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돼서 정부의 이런 역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자유시장으로 회귀를 붙이겠습니다.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리는 1973년 중동 석유 위기라는 그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과도한 세금, 관대한 복지, 정부 규제와 간섭, 노동조합의 경직성, 시장 규제 등은 경기 하강의 주범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큰 비용의 비능률과 비용 및 권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고 공공 부문의 성장과 재정이 거시 경제 발전보다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폭넓게 지지되었고 시장 자유주의는 다시 경제 성공에 영향을 가진 이론에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30년 이후에서는 바로 정부의 개입이 중요시되었는데 1973 석유 위기 이후에는 다시 시장 경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981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장 자유주의는 미국 정부 정책에 확고하게 제도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레이건 행정부가 시행한 이 경제 정책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케인지안의 재분배 컨센서스는 대공황 이전의 자유시장 개념과 유사한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었고 정부에 의한 세금 교부금 프로그램과 규제, 산업 정책을 경멸하고 소득 평등 노력은 장기적 성장을 저해해서 결과적으로 빈곤 계층에게 해가 된다고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국가에서도 신자유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엄, 영국 등은 1980년대에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실업률을 허용했고 세금과 교부금은 삭감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고 노조화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국가 경제 여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성장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이 각광을 받았고 또 다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신고전주의 경제가 바로 만능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고전주의 경제 접근에 대한 문제점, 그 이슈에 대해서 잠시 살피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신고전주의는 욕구를 효용과 기호에 고정된 함수로 보고 수동과 목적에 가능한 상호작용과 행동에 의한 욕구 조정을 무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봤을 때 이것이 신고전주의 경제 정책이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이먼의 이야기 같으면은 전 단계의 목적은 다음 단계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달성된 목적을 기반으로 또 다음 단계의 목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단계에 추구했던 목적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다음에 중학교를 진학했을 때는 초등학교는 중학을 진학하는 수단이 됐고 그 중학교는 바로 새로운 목적이 된 것이죠.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 중학교의 생활은 다시 수단이 되었고 고등학교에서 훌륭한 학업 성적을 내는 것은 또 새로운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전 단계의 목적은 다음 단계의 수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수단과 목적은 서로 연쇄 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 수단과 목적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주의자들은 이러한 수단과 목적을 실제로 분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세상에 대한 기호와 함께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믿음 체계에 대해 특정의 통제를 하며 채택된 믿음을 따르기 위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가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호와 목적은 지각된 경험이나 믿음의 변화에 따라서 적합되고 그러나 이러한 적합은 바로 언제나 진화적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인지적 체계의 변화는 명백한 기호의 급속한 변화나 생활 방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의 사람이나 기업은 습관이나 관례, 규범에 의해서도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행위의 상당 부분은 바로 목표 지향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제 주체들은
실제 있어 최적 결과보다도 만족 수준에서 선택하기도 하며 이기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 애국심 등의 가치 측면에서도 의사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 경쟁 메커니즘만 이전하는 경제는 시장 실패가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이전 그 경제 정책이 시장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 실패는 무엇이 나겠냐면은 전체적 경제적 성과의 최적화가 아니라 과대 또는 과소 생산 등의 부분 최적화 성과를 유발해서 바로 경제의 불안정을 야기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적인 경제 입시에 의하면 한 사회가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일반 균형 이론은 불안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합리적 행동에 대한 제한된 심리적 가정에서도 다수의 경제 주체의 행동을 하나로 모은다는 어려움으로 일반 균형 이론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경쟁과 가격 유연성인데도 불구하고 독점이나 공공재화, 외부 효과 등이 이와 같은 시장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독점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나 제도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예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재화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재화라는 것은 소방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그런 재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개인이 그걸 이용할 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가격 메커니즘이, 즉 신고전주의에서 말하는 가격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그 재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공재화가 바로 뭐냐면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또는 외부 효과는 금전적인 거래 없이 경제 주체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효과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가 매연을 뿜고 공장이 바로 그 오염을 내뿜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매연과 공장의 오염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의 지급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가격 메커니즘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느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이 확산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그 기술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익의 경우에 보면은 그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재화라든가 독점이라든가 이런 외부 효과가 바로 시장 실패로 처한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장 실패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또한 정상적이라 하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에 구현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주의 경제에 의존할 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에 구현한 한계가 있다는 이 사실은 이후 시간에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고전주의의 경제 이론은 바로 인간은 욕구에서 자기 이기적인 욕구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국가 이론에서 봤을 때 이 완전 국가 이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가진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생명력은 스스로 변해서 다른 것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힘이라 했습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활성화시킬 때 이 경제 주체들은 스스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스스로 경제 활동에 참여가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고전주의의 기반에 의한 경제 활동이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을 활성화시키고 생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나올 때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후 시간에는 이런 방법과 함께
우리가 신고전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제도주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